촬영장은 언제나 분주하다. 수십 개의 조명이 뜨겁게 공간을 달구고 카메라의 붉은 표시등은 쉬지 않고 깜빡이며 모든 순간을 기록한다.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에 몰두해 바쁘게 움직이고 웃음과 긴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공기 속에 섞여 흐른다. 그날 역시 평소와 다르지 않은 촬영 현장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 평온함을 산산이 부수고 말았다. 이주연은 그날도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촬영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차분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피로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녀는 거의 쉬지 못했다. 방송 스케줄은 점점 더 빡빡해졌고 개인적인 고민과 감정적인 부담까지 겹치면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밝고 성실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겨우 잠들어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 아침이 되면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한 상태였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억지로 눌러담고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프로니까 괜찮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지탱하는 동시에 점점 더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김유아는 그런 이주연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녀의 작은 표정 변화와 말투의 미묘한 떨림까지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단순한 피곤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그것을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촬영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제작진은 빠르게 움직였고 출연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주연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며 웃음을 보였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어딘가 힘이 없었다.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은 너무도 갑작스러웠다. 이주연의 몸이 휘청이더니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졌다. 주연아. 김유한의 목소리가 촬영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잊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카메라도 스태프도 상황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그의 눈에는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모습만이 보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너무도 가벼웠고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힘이 빠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주연아, 눈 좀 떠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소 침착하던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촬영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스태프들은 급히 달려와 상황을 확인했고 누군가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는 물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주변을 정리하며 공간을 확보했다. 그러나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도 김유아는 오직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절규에 가까운 울음이었다. 약 10분 동안 그는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의 이름만을 반복하며 울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게. 그의 말은 흐느낌 속에서 겨우 이어졌다. 그러나 그 말에는 단순한 위로나 다짐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고 두려움이었으며 그리고 깊은 애정이었다. 이주연이 병원으로 옮겨진 후 상황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검사 결과는 비교적 명확했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한 신체 반응이었다. 즉,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며칠 후 그녀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녀는 늘 강해야 했고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상담실이라는 공간은 달랐다. 그곳에서는 연기할 필요가 없었고 웃을 필요도 없었다. 요즘 어떤 기분이세요? 의사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질문은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혼란, 피로, 공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상담이 계속되면서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이고 있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었다. 김요한 역시 복잡한 감정 속에 있었다. 그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자책하고 있었다.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그는 자신이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건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거나 거리두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야 했고 그녀의 곁에 있어야 했다.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 본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가능성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위기 상황은 종종 사람의 진짜 감정을 드러낸다. 김요한의 눈물과 절규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보여주었다. 이주연 역시 그 사실을 느끼게 된다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다. 때로는 너무 큰 사건이 오히려 관계를 위축시키기도 한다. 이주연은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녀는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오히려 거리를 두려워할 수도 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각자의 성장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주연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김요한 역시 감정을 표현하는 법과 누군가를 진정으로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이다. 이주연의 쓰러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김요한의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용기다. 촬영장은 다시 돌아갈 것이다. 카메라는 다시 켜지고 사람들은 다시 웃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앞으로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기억은 그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지도 모른다.